바꿔서 현대시 파트를 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도록 합시다. 122를 먼저 열어주시고요. 가을에라고 하는 작품하고 참깨를 타면서, 솔직히 참깨를 타면서는 설명하는데 1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냥 그 내용이 그냥 너무 완벽하게 겉으로 드러나 있죠. 자, 가을에라고 하는 작품은 근데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얼마나 참견하는 참깨 다육찬. 미쳐가는구나 너는. 자, 살은 빼야지만 너무다. 자, 가을에 정합을 봅시다. 먹긴 먹어야지. 자, 일단은 문제 보세요. 문제부터 체크. 첫 번째 작품 감각의 전이 음성상징어 등등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엇 표현상 특징 문제에 나오고 있는 거 뻔한 패턴이고, 두 번째 시어의 의미를 대비적으로 이해하는 문제인 거 뻔히 보이지? 할머니 거 보일 거야. 세 번째 보기를 참고해서 두 작품을 감상하라. 이거 먼저 읽어야지 지금. 먼저 읽고 가봅시다. 자, 가을에와 참깨를 타면서 이 두 작품은요, 물질 문명의 발달로 이성적이고 타산적인 삶이 만연하게 되면서 온화하고 여유로운 본성을 잃어가는 현대인들의 삶의 양태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자, 주제를 알려주고 시작하네. 이 작품은 현대인의 삶을 무슨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다? 비판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다. 그럼 뭘 비판하는 것이냐?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뭔가 이성적이고, 타산이라고 하는 건 이해타산을 말하는 거겠지? 계산기를 두드려 본단 말이야. 내가 이 사람이 이득이 되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따진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들이 만연하는 건 뭐였지? 부정적인 것이 널리 퍼지는 것을 우리는 만연한다라고 부릅니다. 맞죠? 오케이? 뭐 창궐, 만연 이런 식의 부정적인 말을 쓰지. 만약에 이게 긍정적이었던 것이었다면 뭐 전파 정도. 그치? 이런 식으로 단어를 쓸 것 같아. 근데 반대되는 말은 온화하고 vs 온화한 삶, 또 여유로운 삶, 이런 것들이 이쪽은 늘어가고 있고 이쪽은 줄어들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작품이래. 그러면서 가을에는 현대 문명으로 인해 상실된 그 인간성을 뭐하려고 하는? 회복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담고 있는 시이며, 참깨를 털면서는 세속적 가치를 쫓는 현대인들의 지나친 욕심을 경계하는, 됐죠? 두 작품의 흐름이 뭔지 좀 비교절 잡히십니까? 이쪽은 요것을 돌이켜야 된다는 게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고, 참깨를 털면서는 경계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래.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작품은 부정적 현실성 속에서 현대인들의 취향, 바라야 할 보편적 가치를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감동을 자아내고 있어. 현대인들의 삶에 있어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가치를 찾아서, 이런 식의 주제를 담고 있는 거라고 그냥 대놓고 알려주고 시작하고 있네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야. 가지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표현상 특징 잡아가면서 작품을 읽어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가을에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참고로 이 작품은 조금 그러니까 편안하게 읽히는 시는 아닌 게, 이유가 뭐냐면 주지주의적 시거든. 주지적인 게 뭐니? 주지적. 이게 좀 자주나오는 단어는 아닌데 주지적. 보통 우리가 그 누구냐? 또 생각이 안 나. 그 사람 누구지? 조지훈 시인 같은 경우, 주지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선상의 노래. 맞아. 선상의 노래도 그렇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 고풍 의상 같은 작품들도 마찬가지. 주지적이라는 건 반대말을 생각하면 쉬워. 주정적이 반대말이야. 주정이라고 하는 건 주된 시선을 서정해 두는 거야. 오케이? 서정이라는 게 뭔데? 여러 가지 감정들을 말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감정이 아니라 어떤 철학적 지성의 흐름, 오케이? 이성과 지성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작품이다 보니까 작품이 쉽진 않다라는 거 염두해 주시고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부터 가보자. 맑은 햇빛으로 반짝반짝 물들으며, 일단 반짝반짝 음성상징과 생동감 이런 거 당연한 거니까 알고 넘어가자. 물들으며, 근데 참고로 이거 물들으며도 시작 허용인 거 보이시죠? 물들으며를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면 안 돼. 이거 물들며가 맞아, 그치? 물들으며 가볍게 가을을 나르고 있는, 나르는 것도 시적 허용이네, 그치? 나르고 있는 나뭇잎이 있어. 자, 첫 번째 시적 대상은 나뭇잎이야. 그리고 이 나뭇잎이 벌이고 있는 일은 물들고 있으며 날고 있어요. 이런 말이 있나? 날다. 맞긴 한데 되게 어색하다, 그치? 마치 바람 같은 녀석이다. 네가 2시까지 오길 바래 라고 하지만 우리는 바라라고 써야 되나, 그치? 아무튼 간에, 자, 날고 있는 나뭇잎.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나뭇잎을 뭘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뭔가 나뭇잎이 떨어지고 낙엽이 지고 막 부정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팔랑팔랑하는 느낌, 그치? 보여주고 있어. 그렇게 주고받는 우리들의 반짝이는 미소로도. 자, 그러면 그렇게라는 단어는 앞에 오는 단어를 받아주는 말이잖아. 오케이? 대용어예요. 그럼 그렇게는 뭔데?
나뭇잎이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뭔가 경쾌한 느낌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의 반짝이는 미소로도 오케이 우리들 역시 반짝이는 미소 이건 노란색으로 대칭구조 만들어 드릴게요. 우리들도 그렇게 오케이 되게 말한다는 얘기지. 반짝이는 미소로도 이 커다란 세계를 넉넉히 떠받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커다란 세계라는 표현을 썼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계라고 하는 건 어떤 세계를 말하는 것일까? 뭔가 커다랗다라고 하는 단어가 보여주는 건 뭔가 거대하고 우리가 더 이상 손댈 길이 없는 즉 거대 문명 거대해져버린 문명을 상징하는 거야. 근데 이 문명을 뭐 할 수 있을 거라고 떠받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뭐 해달라고? 믿게 해 주십시오. 믿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대로 쓸게요. 지금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렇게 해달라고 뭐라고 했어? 우리 절대자 신적 존재지? 신적 존재에게 기원을 하고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구조 잘 봐. 나뭇잎이 저렇게 가볍고 경쾌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들 역시 그런 가볍고 경쾌하는 반짝이는 미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반짝이는 미소만으로도 이 거대한 문명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네. 이 작품의 주제가 이러한 걸 이미 알고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를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봐. 그렇지? 쉬운 작품은 아니죠. 자, 신적 존재에 대한 기원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평화로운 세상을 소망한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될 거예요. 계속 흔들리는 종소리의 동그라미 속에서 표현 죽이지 않고 자, 흔들리는 건 시각으로 하는 거야. 종소리는 어떻게 알아? 소리니까 청각으로 알지. 그래서 그럼 이거는 종소리가 동그라미에 파문을 일으키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거다. 그치? 그러면 이거는 청각의 시각화, 다른 말로는 공간과학이라고 부르고, 됐죠? 우리가 뒤에서 봤던 선택지의 단어로는 감각의 전이라고도 부릅니다. 맞죠? 자, 그럼 이거 종소리가 파문처럼 몽몽몽몽 울려 퍼지는 그런 상황이야. 그럼 파문 속에서 엄마의 치마 곁에 무릎을 꿇고 모아진 아가의 작은 소나기. 오케이? 엄마 곁에서 손을 모아주고 있는 아기의 그 조그마한 손, 작은 소나기 안에서 뭐가 있다? 당신이 있는 거를, 당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찾게 해주십시오. 자, 보자. 처음 믿게 달랠 때 신적 존재에게 우리들의 웃음으로도 이 세상을 지탱할 수 있음을. 두 번째, 당신이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에게 알려달라는 거라고 했었지. 그런데 이때 사용된 단어를 보세요. 아기라는 단어를 썼지. 상징적 시어를 잘 봐야 돼. 이 아기가 괜히 아기일까? 아니에요. 이거는 뭘 말하는 거다? 순결성. 뭔가 더럽혀지지 않은 존재를 말하는 거야. 아기의 손, 그 자그마한 손이지만 당신이 존재된다며. 그러니까 순수한 존재를 말하는 거겠지. 그치? 오케이. 자, 뭔가 반짝이는 미소와 같은 경쾌한 이미지, 그리고 아기의 작은 손과 같은 순결한 이미지를 가진 존재가 이 세상에 있기를, 아직 살아 숨쉬고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됐죠? 오케이. 다시 한번. 종소리의 파문이 왕왕왕 울려지는 그런 목소리 속에서 아기가 엄마 곁에서 이렇게 딱 소나기를 쥐고 있을 때 그 안에서 나는 당신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당신이라고 하는 건 순결한 존재, 그리고 순수한 삶을 말하는 것이겠지. 됐지? 종소리가 그냥 온전하게 울리고 있는 거잖아.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어제 오늘이. 자, 이걸 또 이번에 뭐라고 했어? 이렇게라고 받아주고 있지. 참고로 이 작품은 그렇게나 이렇게와 같은 뭐예요? 대용 표현을 통해서 계속 앞에 말을 받아주면서 작품을 끌어가고 있다. 맞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어제는 오늘. 오케이? 우리의 어제와 오늘이 있어. 오늘이 마침내 전설 속에 묻혀버리는 해저 같은 그날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걸 먼저 쓸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제 오늘을 이렇게라고 받아줬고, 그 이렇게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파란 펜으로 쓴 파란 펜으로 표시한 그 두 가지겠지. 그치? 경쾌하게 살아가는 삶, 순결성을 지키는 삶. 됐지? 근데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어제 오늘 속에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건 불가능하대. 어떻게? 전설 속에 묻혀버리는 버림. 또 이런 말 썼지? 해저 같은 그날. 해저 같은 그날. 자, 씌워볼까? 전설 속이야. 해저야. 오케이? 전설에서는 묻혀버렸고, 해저는 저가 말 그대로 가장 밑바닥을 말하는 거겠지. 그치? 낮은 지점. 즉, 인류의 역사나 어떤 이 순결성이 전부 다 망각 속으로. 오케이? 또 깊은 절망으로 빠져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상황을 표현한 구절이겠지.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A 하길 바래, B 하길 바래. A, B가 없는 C 같은 상황은 있어서는 안 돼. 라고 말하는 시라고. 이렇게 보니까 좀 단순해지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달에는 은도끼로 찍어낸 개수나무가 박혀있다는 할머니의 말씀. 개수나무가 있고 도끼가 있어. 말이 안 되잖아. 현대사회에서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달에는 먼지만 있어. 이렇게만 설명하는 게 정상이잖아. 그치? 오케이? 지금 누군가 그거 알아? 달에도 인류의 똥이 있단다. 그거 들었어? 우주 비행사들이 똥을 쌌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똥을 들고 들어오면 무거워. 1g이라도 아껴야 돼. 그래서 뭘 했냐면 그 각종 전자장비, 측정장치 이런 모든 것들을 최대한 버리고 최대한 몸만 남은 상태에서 귀환을 했었대. 그래서 지금 그게 또 관건이래요. 이 달에 남아있던 그 똥덩어리, 똥팩이지. 이렇게 말하자면 그 똥팩이 그 미생물이 어떻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나? 그 미생물 무중력 상태에서의 그 균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도 관건이라서 이번에 다음에 누군가가 유인 우주선으로 거기 달에 가게 되면 그거 회수해오는 것도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될 거래. 우주 연구하는 중요한 사례잖아. 무중력 상태에서의 그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무튼 간에 우리는 그걸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개수나무에 도끼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할머니의 말씀이었어. 자, 할머니의 말씀이야. 자, 우리들의 반짝이는 미소, 엄마 곁에 안개 잦은 손, 그리고 할머니의 말씀이 다 뭉치는 단어인 거 보이시죠? 근데 할머니의 말씀의 내용은 결론적으로 뭐 하는 거야? 뭔가 순수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겠지. 순결이랑 뭐 비슷한 말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도 안 되지만 그걸 믿는 거잖아. 저기 달나라에는 토끼가 살고 있어서 떡방 안에 짓기도 하지. 그러면 우와 진짜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애기들은. 오케이. 그런 순수한 세계가 영원히 아름다운 진리임을 영원히 자 이거 쓰자. 영원히 아름다운 진리임을. 그러면 이 영원히 아름다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앞에 봤던 3년의 요 내용과 대비되는 시어의 짝이 되는 거겠지, 그렇지? 오케이? 우리들의 이렇게 살아온 것들이 묻혀버리면 안 된다. 이것은 영원히 아름다운 진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 오케이? 아름다운 진리임을 오늘도 믿으며, 오케이? 오늘도 믿으며 살고 싶습니다. 아 시간 길어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렇죠? 자 계속합니다. 어렸을 적에 불같이 끓던 경석에서 한없이 밑으로만 떨어져 가던 그토록 아득하던 추락과. 오케이. 자 자신의 어릴 적 얘기했어요. 아픈 때가 있었대요. 병석. 참고로 정말로 절정의 상태로 아프면 몸이 진짜로 떨어져 내려가는 것처럼 어디론가 훅 추락하는 것처럼 느낀다고 하네요. 선생님도 그 정도로 아파본 적은 아직 없어서 그냥 아팠으면 그냥 되게 아프다 정도였는데 혹시 이렇게 아파본 적 혹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죽을 만큼 아파본 적이 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다면 죽을 만큼? 뭐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해서 그치? 그러니까 뭐라면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 아픔? 선생님이 아버지 가시기 전에 딱 그런 모습을 봤거든. 그러니까 이건 뭐지 공감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딱 아버지가 딱 그 떠나시기 전에 몇 주 전에 그 말씀하셨거든. 그만하고 싶다 그러셨거든. 그만하고 싶다 그러셨어. 그래서 아버지 뭔 소리야 그러지 마. 아직 지금 이렇게 밥 잘 드시고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으시잖아요. 힘내봐요.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간에 자 병석 또 오래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 자 한없이 밑으로 떨어져만 가던 그토록 아득하던 추락과 그 속력으로 몇 분이고 까무라쳤던 그런 공포의 기억. 오케이? 그리고 추락과 플러스
공포의 기억.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추락, 공포. 솔직히 주지주의적 시이긴 한데 작품이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쪽은 아닌 거야, 그렇지? 되게 쉽게 부정적 시어 라인과 긍정적 시어 라인으로 구분되는 거 보이실 거야. 부정적 시어는 뭔가 추락, 공포, 전설 속에 묻혀버린다, 해적. 이 식으로 떨어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죠? 하강적 시어와 함께 있는 거 보이잖아, 그렇지? 오케이? 하강적 시어가 많이 등장한 거 있고, 근데 모든 시어가 하강은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그와 대비되는 뭔가 순결성, 반짝이는 미소, 아기의 작은 손, 또 어디 갔어? 할머니의 말씀, 영원히 아름다움, 이런 식의 단어들이 또 대비된 짝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 그럼 이 작품은 또 다양한 침상과 더불어서 대립적 시어를 통한 시상의 전개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꺼졌냐? 네. 아이씨 왜 또 아이씨 어차피 땀이 흐르더라고. 자 아무튼 간에 그런 공포의 기억이 진리라는 이 무서운 진리,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이퀄 무서운 진리. 만약에 이것이 진리라면 그건 뭐하다? 무섭다지. 그 무서운 진리로부터 우리들의 이 소중한 꿈을 vs 다 썼어. 우리들의 소중한 꿈. 자, 이 작품은요, 지금 선생님이 굳이 안 써도 알겠지? 짝시 표를 하나 만든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딱 하기 참 좋습니다. 그쵸? 이거 자체만으로도 문제 하나가 해결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느낌이 나타나는 시다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소중한 꿈을 꼭 안아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지키게 해주십시오. 자, 이 작품의 어미들을 보자고. 주십시오. 마치 누구에게? 절대자에게 기도하는 느낌으로, 그렇지? 이 시를 쓴 것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신적 존재에게 기도하는 느낌이라는 거는 결국에 어떤 느낌이라는 거야? 경건한 어조라는 거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번 던져보는, 아 요즘 사는 게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느낌이 아니라는 거야. 간절하게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느낌으로 이 시를 표현해내고 있다는 거 잡으시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 가을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도 좀 중요해. 이 가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가을은 풍요의 계절이야, 그렇지? 그럼 이 풍요의 계절인 가을에 뭐랄까 풍요롭고 따뜻하고 온화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고 뭔가 긍정적 이미지가 있는 그런 계절에 꾸는 꿈이라고 한다면 이걸 시를 가을이라는 제목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가을은 낙엽이 지는 계절이야. 그치? 우리가 흔히 뭐 조락의 계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이 뭐랄까 모든 것이 시들어버리는 거. 가을은 봄, 여름과 달리 시들고 저물고 끝나는 시점이잖아, 그치? 식물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뭔가 인간성 상실의 시기로도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을 기본적으로 풍요의 의미로 보는 경우와 상실의 의미로 보는 경우 두 가지에 따라서 시의 제목 해석이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음 정도는 잡았으면 좋겠다. 되셨죠? 그래서 힘들어. 작품을 한번 봤고요. 자, 두 번째 작품 참깨를 털면서는 이거 선생님이 뭔가 설명하려고 어려운 작품은 아니니까 빠르게 읽어볼게. 봐봐. 산 그늘 기퉁이에서 할머니와 함께 참깨를 턴다. 뭐만 미은다. 자, 이 참깨를 턴다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죠? 이 뒤에 벌어지는 인식 사건의 계기죠. 인식의 계기라고 부르죠. 참깨를 털면서 처음에 할머니는 슬슬 막대기를 털어. 자, 할머니는 어떻게? 슬슬 털고 있어. 근데 화자 있나? 그리고 나는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돌아가고 싶어. 그래서 한 번을 내리치는데도 온 힘을 다해. 오케이? 힘을 써. 근데 그 힘에 담겨있는 이미지는 두 가지였지. 첫 번째, 귀가 집으로 빨리 가고 싶어. 오케이? 그런데 봐봐. 처음에는 빨리 해치우고 싶어서 막 털었는데 세상사에는 맛보기 힘든 어려운 쾌감이 참깨를 털어대는 일에 희한하게 있는 것 같아. 마치 뽁뽁이 터트리는 느낌이랄까? 오도독 포도독 재밌잖아. 털면 털수록 퐁퐁 털려나가는 게 재밌었거든. 그래서 한 번을 내쳐도 셀 수 없이 서하사 음성상징과 생동감 똑같은 거 보이지? 이 정도는 당연하게 보였으면 좋겠어. 참고로 그래서 1번 문제 답 3번도 지워지는 거야, 그지? 자, 무사히한 알갱이들. 도시에서 10년 가까이 살아본 나로선 기가 막히게 신나는 일이라
휘파람까지 불어가며 연이어 털어 되죠. 그렇지? 힘주어 털고요. 그 다음에 연이어 털어요. 뭔가 쾌감도 느끼고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인식세계 속에서 참기를 터는 행위는 기준이 나예요. 나잖아. 내가 집에 가고 싶고 내가 즐거워서 그렇게 하는 거야. 됐지? 핵심은 이거다. 아까 말했잖아. 이 작품은 이성과 타산. 오케이? 자신에게 유리한 걸 따지는 거야. 근데 이걸 경계하는 시험에. 그런데 뭐라고 했어? 사람도 아무한테나 이렇게 팡팡 내리치면 쏴쏴 썰어지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정신없이 썰다가 아가 모가지까지 털어져서 안 되느니라. 모가지까지 털어지면 더 힘든 일이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걸? 애가 알맹이만 통통통 나와야 되는데 알맹이랑 그 겉껍질까지 같이 있으면 우리는 그걸 다 손으로 까는 수밖에 없을걸? 오케이? 그러니까 할머니의 가엾어 안에 꾸중을 들었대요. 그러면 할머니는 어떻게 녀석을 떨었다고요? 순리대로 억지를 부리지 않고 풀었잖아. 그치? 그러면 결국 이 작품의 교훈은 할머니가 보여주는 것 같이 세상을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 자기 기준으로만 세상을 살면 위험하다. 오케이? 순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물을 마시고 싶으면 얘도 마시고 싶겠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따져보는 걸 순리라고 우리는 보통 부를 수 있잖아. 오케이?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들을 차분하게 따져보며 비교적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일시적이고 충동적이고 조급하게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의 삶을 경계하는 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뒤에 있는 문제들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로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 작품의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고 문제들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경전 좀 마저 본 다음에 이제 실전편 1편부터 본격적으로 또 시작할 테니까 문제들 부지런히 풀어와 주시면 좋겠고요. 됐죠? 자, 오늘 수업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살펴들 들어가시고 복습 빡빡하게 해주시고요. 지금 비가 한창이라 몸이 좀 많이 늘어질 거야. 오케이? 늘어지는 것도 경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힘내시고 오늘 여기까지.